먼저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상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12월 6일과 12월 8일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은 동부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은 공수처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되고 그것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부지법에 역정 쇼핑을 했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진우 의원, 강정희 의원의 직위에 대해서 허위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회에 엄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허위 사실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부채란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우리 주관 상임위 법사위에서 당연히 현안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저는 판단하고 우리 현안질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네. 박봉계 간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랑 사전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박봉계 간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1분 정도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현안 질의할 수 있죠. 그런데 현안 질의의 근거와 사유가 유감스럽게도 유상범 간사님 얘기하는 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윤석열 현재 피고인 또 피청구인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 부분이라든지 또는 압수수색 영장 또는 체포 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충분히 국회에 나와서 설명도 했고 또 공수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혹은 완전히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주요 우리 법사위의 주요한 업무인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그러시니까 그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음. 예. 자, 원래는 제가 아까 국회법 77조 읽어드렸다시피 토론 없이 표결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는 좀 들어봐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짧게 두 분 간사님께 발언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안 질의를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7인, 반대 10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또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또 원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공수처 관련 또 현안 질의를 원하고 있으니 간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안에
현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처럼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현안 질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2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그 법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 국회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근데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로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추천 인사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국회에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법안 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 좀 다른 분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이 상임위 활동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됐건 돌아오신 만큼 좀 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을 해주셨다는 요청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의결 정적수를 이와 같이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결 정적수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확인하진 않겠지만 국회법 54조에도 제적의원의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5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이 2명 임명하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하면 임명하죠. 네.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2인 하잖아요. 네. 결국 3인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무조건 이 과반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방통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방통위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이렇게까지 막을 줄 몰랐는데 만약 방통위원 임명하셨으면 제가 보면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야당 추천 1명과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3인에서 3인 출석으로 2인이 의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임명을 안 해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력화되고 2인 추천 의결로 지금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계속 의결해가지고 지금 150건이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거고 그냥 차라리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 임명직 2명
그다음 여당 추천 1명, 3인으로 의결하시고 2인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의 속기록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의쟁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3인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력화된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중에 야당이 2명의 방통위 야당 추천에 이 2명의 방통위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인이 대신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이 3인이 출석하셔서 본인이 3명이라도 출석하셔서 의결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견인데 이것자 저희가 정족수를 지금 의결 정족수 4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정족수는 규정돼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결 정족수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2023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2인 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자, 제가 위원장님. 9개월 9일 위원장님. 동안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자, 장경태 의원님도 예, 이진숙 예, 위원장님도 어렵습니다. 자가 예. 발언 끊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라니요. 들으면 좋죠. 질의 답변 포함 3분입니다.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 지리 씨가 3분을 다 쓰고 답변도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질의 답변 포함해서 3분이라고요. 지리 씨가 답변 시간 자, 그거는 위원장 재량 사항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재량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재량이라고요. 이탈리아예요 그거.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 지금 무슨 발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과 관계없이. 아셨어요? 제가 그럼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야 왔다 갔다 해야지. 아니 저희도요. 좀 질의 좀 하게. 아니 여당에 또 야당 시켰으면 다시 여당으로 자, 가야지. 아까도 국민의힘 의원님 연속 2번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 거기 손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 거 우리 손을 박범계 의원이 벌써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자, 박범계 의원 하세요. 편파적이네 편파적. 편파적인 게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도 연타석으로 2번 한 적이 있어요. 손을 안 들었으니까 없어서 자, 박범계 의원 빨리 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좀 조용히 좀 해봐. 주진희 의원 좀 조용히 좀 하시. 좀. 미리 손들어 놓는 것은 무효예요.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끝나고 손 드세요. 박범계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예,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 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2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저는 일단 파면이 짧게 될지 얘기하세요.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알지 못하고 알지 왜 알지 두 못해요? 번째로는 본인을 임명. 국회에서 3분을 추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헌재는 4대4,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이 다 패소를 했어요. 헌법 21조의 방송의 자유를 규정한 건 알고 있죠. 네, 헌법 21조를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방통위가 소위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럼 5인 체제와 2인 체제. 그 2인 체제에서 지금 복직을 다시 했어요. 헌재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정권이 어디냐와 관계없이 합의제 기관으로서 5인 체제에서 과반수가 넘는 3인으로 하자는 입법 취지가 또 반대합니까? 국회에서 반만 3인을 하세요.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반대하는 건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게 합의할 수 합의제 있는 기관.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의제 기관의 원뜻이죠. 그죠? 예, 답을 하세요. 예, 묻는 말에. 맞죠? 예,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본인도 공적 기관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헌법적
법률적 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이진숙 위원장 입장은 다 틀렸다는 얘기고 헌법재판관님들은 4대 4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복직은 하셨어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 때 이 합의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이 되는 경우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그 어느 쪽 여야 어느 쪽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인이 방송을 사랑하잖아요. 사랑 안 해요? 방송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합의제 기관,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국가적 공적 기능의 수행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명 중에 적어도 3명이 나와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 입장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일단 법원에서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 찬성하는 결정도 나왔고 반대하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5인의 합의제 기관에 충실할 수 있게 3명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진숙 의해서 위원장님. 네,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 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아셨습니까?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회를 존중해 주세요. 여기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조용히 하시고요. 자, 제가 이진숙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대 문광위원을 하면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KBS 수신료는 여당이 되면 여당에서 올리자고 그러고 또 그 여당이 야당이 되면 올리지 말자고 그러고 지금 몇십 년째 이게 공전 상태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주장하신 대로 2명으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의 안정성, 방통위원회 합의제 기구의 법안의 취지, 정신에 맞는다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입장을 떠나서 그 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치 KBS 수신료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명을 하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되면 본인들이 죽고 배고파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부족했던 미비점 이것을 보완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잠깐 그 질의 전에 한 말씀만 좀 합시다. 한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토론하세요. 도대체 탄핵 심판 지금 중인데 어떻게 내일 모레 발언권 안 드렸어요.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발언권 안 드렸어요. 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되나요? 신중한 뜻 조용히 하세요. 기다려야 되고 존중해야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 시간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방해하지 마세요. 질의하세요. 보여주세요. 질의하세요. 시나리오가 있다는데 내일 모레 탄핵하면 되고 그걸 상식이라고 이용되세요. 시나리오가 안 보여주세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송석준 의원님,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 직전입니다. 주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헌적인 발언을 법사위에서 합니까? 1차 경고합니다.
계속 이러면 발언권 중지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송석준 의원은 계속 경고에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세요. 꼭 이렇게 발언권 중지를 받아야 발언을 안 하시는구만. 자, 주진우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정지시킨다고 내가 안 했잖아요. 방통위 원장님. 그러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지금 그 자, 2인 토론하세요. 체제로 된 지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2023년 8월부터 2인 두 사람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지금 2인 체제로 운영이 됐던 것은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국회에서 제발 3명을 좀 추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공문으로도 명은- 보내고 네. 이런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너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방통위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마비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마음 먹으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추천 안 하고 계속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탄핵까지도 국무위원들은 제적 과반이면 탄핵 소추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하시는데 얼마 걸렸죠? 174일 거의 6일 빠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잘 운영되도록 하자고 이 법안을 냈는데 실제로 보면은 탄핵 소추해가지고 지금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마비가 됐고 국회에서 현재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다음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로서의 성격이나 워낙 그 국민 삶에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비될 수 없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두자고 하는 것이고 그 규정대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 국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주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3명을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2인 체제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는 법까지 바꿔서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해서 3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법사위 또는 국회에서 드리는 노력이 있었다면 3명의 상임위원들을 충분히 추천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시바삐 5인 체제를 만들어서 여기 법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3인 이상 출석을 해서 제적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똑같은 얘기 다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참 사사건건 참견도 참 많으시네요, 유상범 간사님. 아, 위원장이 얼마나 제자를 일탈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자꾸 안 주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몇 분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 동어 반복 아닙니까? 제가 그럼 동어 반복인 것 같다라는 것도 얘기를 못 합니까? 막는 게 아니라요. 유상범 간사님도 위원장석에 앉아보세요. 지금 세종에서요. 정부 부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만성 살은 다 빼자는 거예요. 좀 컴팩트하게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타상위법은 우리가 체계자구 심사권만 있는 거예요. 자꾸 내용에 대해서 손대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자, 지양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한일에 대해서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토론 종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토론 종결까지 막으시지 마시고 일단 박균택 의원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토론 종결 동의. 이성윤, 박희승 의원님 등의 토론 종결 동의가 일단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이에요. 이 법안에 대한 것만 전체 토론 종결은 아니죠? 올라온 의사 일정 이 안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네.